자, 이제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스콜피오 탱커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원유 등 석유 제품의 해상 운송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해운사예요. 해운사, 알기 쉽게 해운사이고, 뭐 해운사라고 하면 우리 몇 개의 종류들이 좀 있죠. 뭐 컨테이너 박스를 주로 하는 컨테이너선이 있고, 뭐 다양한 뭐 석탄이라던가 뭐 신발 뭐 이런 것들 하는 뭐 약간의 벌크선 종류가 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원유를 나르는 이런 탱커 유조선인데, 이 스코피오 탱커스는 유조선 중심의 해운사입니다. 간밤에 주가 2.8% 상승을 했는데요. JP모건의 이 사무엘 블랜드라는 애널리스트가 재무구조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업황이 매우 좋다라고 하면서 신규로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한 겁니다. 비중 확대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뭐 매수 의견이죠. 목표 주가 87달러 제시했습니다. 오늘 종가 대비해서 지금 40%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할 텐데, 자, 지금 JP모건이 오늘 새로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6일에 도이치뱅크에서도 투자 의견을 중립을 유지를 했지만 목표 주가를 약 10달러 높였습니다. 도이치뱅크가 사실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회사에 대해서 가장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하우스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표 주가는 올린 뭐 이런 사례가 좀 있었고, 그리고 라일리 증권과 제프리스는 지난 2월 중순쯤 16, 17일 요맘때 얘네가 실적을 발표했었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목표 주가를 모두 한 76에서 80달러 수준으로 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뭔가 요즘에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는 뭔가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은 좀 들죠.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스콜피오 탱커스는 어떤 기업이냐?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유조선 중심의 해운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09년 마셸 제도 공화국이 설립한 석유 제품 해상 운송 업체입니다. 본사가 모나코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콜피오 탱커스는 이 탱커 유조선을 총 113척을 보유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 LR2 39척, MR 60척, 핸디맥스 14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냥 쉽게 대형 탱커선, 중형 탱커선, 소형 탱커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탱커들의 평균 이 배 나이, 만들어진 나이가 7년 정도밖에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요즘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 규제가 매우 강하잖아요. 옛날 선박들은 아마 뭔가 이렇게 오염물질들을 막 뿌리고 다니는 것 같아요. 위로도 아래로도.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평균 선력이 7년이라는 것은 이미 잘 선박 교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부담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월 16일 날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은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만 조정 EPS는 예상을 조금 밑돌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목표가 상향이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의외긴 하죠. 근데 또 주주 환원에 대한 발표도 요때 있었는데요. 얘들이 분기 배당을 주당 0.1달러를 해왔었습니다. 꽤 오랜 기간. 근데 요거를 0.2달러로 100%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신규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요 얘기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최근에 있었다라는 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JP모건의 이 사무엘 블랜드는 이 스콜피오 탱커스를 왜 그렇게 긍정적으로 봤을까? 왜 지금으로부터 주가가 40%나 더 오를 수 있다고 봤을까? 그걸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정말 얘들의 전망, 얘들의 미래는 장밋빛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밋빛이 가득하다라는 건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체질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스콜피오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그동안 약간 좀 약했고, 그리고 얘들이 부채가 좀 많았었대요. 그래서 요게 이 스콜피오의 약간의 약점으로 부각이 됐었는데, 최근에 수익성이 강화되고 있고 빠르게 부채를 축소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잉여 현금 흐름의 수익률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흐름은
2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강력한 업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해운 조선은 업황 산업이다 보니까 이 업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그 영향을 어떻게 받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한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이 업황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 탱커선의 공급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이 용적량이 사상 최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급과 수요 측면에 있어서 탱커선의 공급이 지금 부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석유 제품에 대한 강력한 이 해상 무역 수요는 지속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따가 주가에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러시아도 꽤나 이 원유를 많이 수출을 하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요즘 에너지 안보 이야기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석유 제품을 비축하려는 뭐 이런 수요들이 또 상당히 많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 이런 원유들은 대부분 해상무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수출 제재로 인해서 유조선의 톤마일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를 통해서 이런 원유들을 수입을 해 왔었는데 제재를 하면서 이들은 이제는 뭐 미주라던가 이런 데에서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러시아가 아니라 먼 곳에 있는 것들을 수입을 해 와야 되는데 이 톤마일이라는 것은 결국 뭐 운임과도 연결이 될 텐데 거기에 싣는 이 제품의 어떤 무게와 이동 거리에 따라서 이 톤마일이 결정되고 이게 결국은 이제 운임으로 이어지는 건데 가까운 데서 수입하는 게 아니라 먼 곳으로 이렇게 배가 와야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동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운임이 늘어나고 그리고 가까이 있으면은 배 운행 기간도 짧아질 텐데 멀리 와야 되면 배들에 대한 수요, 탱커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예컨대 하루면 오던 걸 이제는 뭐 2, 3일에 걸쳐서 온다면 그 사이에 또 다른 배가 필요한 뭐 이런 국면이겠죠. 그래서 어떤 뭐 수요적인 측면, 운임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제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운항선단 대비 발주 잔고 지금 탱커선이 돌아다니고 있는 탱커선과 탱커선 그리고 또한 탱커선에 대한 필요에 의해서 이걸로 발주한 그 비율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게 현재 5에서 6% 수준으로 사상 최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운항할 탱커선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걸 이건 또 시사하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요 JP 모건에서 봤을 때 공급 수요 모델을 봤을 때 이 탱커선에 대한 수요는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점들 때문에 28%가 증가를 할 반면 탱커선에 대한 공급은 11%에 그칠 것 같다. 이 얘기는 결국은 업황이 계속 좋아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앞으로도 장밋빛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만 주가가 320% 상승을 했었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그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작년에도 이어져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탱커선 관련된 운임 이것도 상당히 많이 올라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올 들어서도 이미 15%나 상승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부에서는 야 이게 업황이 이렇게 뭐 계속 좋아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JP 모건에서는 앞서 이야기했던 뭐 발주 물량 여전히 부족하고 그러니까 탱커선은 부족한데 러시아 수출 제재로 인해서 뭔가 이동거리에서 이 톤마일은 벌어지고 이런 것들이 단기간 내 해결될 수는 없다. 그래서 뭐 지금도 앞으로도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투자 의견 분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12명의 애널 중에서 11명이 매수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92%가. 그러니까 지난해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더 갈 것이다. 사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전히 많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 목표 주가, 평균 목표 주가는 74.3달러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주가에서부터 약 20%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월가에서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보고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목표가를 분포를 봤더니 목표가의 최하단이 약 60달러였고요. 상단이 87달러로 나오니까 지금 JP모건이 신규 제시한 요게 가장 높은 목표 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참고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여전히 매수 의견이 대부분이고 목표 주가도 계속 상향되는 추세이고 추가 상승 여력이 여전히 뭐 20에서 40%까지 있다라고 보는 월가 애널들이 많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쪽 탱커 쪽 업황이 당분간은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좀 저희가 예측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